만성 다이어터는 음식을 남길 줄 모른다. 편안한 포만감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다. 불편한 정도의 포만감을 느낄 때 비로소 음식을 먹는 것을 중단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날씬해지고 싶은 욕망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정보를 수집해요. 제가 고등학생 때는 다이어트 정보가 숄리 아저씨 홈트가 유행이었고 초절식 식단표가 인터넷에 돌았어요. 지금은 유튜브에 널린 게 정보고 이런 정보들을 봤을 때 대부분 내용들이 쌀밥 안 돼, 뭐 안 돼, 현미밥 몇 그램, 단백질은 이만큼, 지방이 또 많이 들어있으면 안 돼 등등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음식 종류를 제한하고 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식사를 구성합니다. 물론 이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정보를 준 사람에게 문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받은 우리는 생각을 거쳐서 행동으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먹어야 하는지, 내 생활 방식과 음식 선호도는 맞는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실행합니다. 식사 시간에 주어진 식단을 포만감과 상관없이 싹싹 긁어 먹어요. 식사 후에 만족스러우신가요? 사람마다 만족감을 느끼는 요소는 엄청 다양해요. 하지만 포만감을 고려하지 않고 제한된 종류와 주어진 양의 식사만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자신이 언제 멈춰야 되는지를 까먹게 됩니다. 그냥 눈앞에 주어진 음식을 다 먹어야만 식사가 끝. 이라고 인식하게 돼요. 혹시나 그 식사의 종류와 양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박탈감과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외식 자체가 두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스로 식사를 멈추는 방법을 까먹었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매일 주어진 양만 먹으면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도 일단 억누르고 그 억압된 욕구가 축적돼서 한계에 다다르면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과식이나 폭식을 하면서 해소된 그 일시적인 행복감 때문에 폭식하고 싶은 충동이 자꾸 밀려와요. 한번 규칙을 어겼거나 특별한 약속이 있거나 오늘은 글렀다 싶을 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음식의 양을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책하고 스스로를 혐오하기도 해요. 내가 잘못된 전략을 취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나의 의지력만을 탓합니다. 제가 다 겪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사실은 의지력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내부 신호를 무시하고 외부에 의존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포만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멈추게 되는 신호가 두 가지인데요. 포만감과 만족감이에요. 직관적 식사를 하는 사람은 멈출 때를 알아요. 자동으로 멈춰요, 자기가. 근데 다이어트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활동량과 관계없이 똑같은 양을 자신에게 제공하고 만족감이나 포만감이 들지 않아도 주어진 양을 다 싹싹 긁어 먹어야 식사를 중단합니다. 식사를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배가 고파져도 살이 찐다는 생각에 배고픔의 신호를 자주 무시하고 그러다가 한번 삐끗해버리면 나는 다이어트 못 해먹겠다,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살래 하면서 반발심도 생기고 그동안 참아왔던 욕구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배가 터질 듯한 포만감을 느끼고 나서야 수조를 놓아요. 다음날 다시 살 빼야 되는데 하면서 또 절식하고 내부 신호 무시하고 주어진 양만 먹고 또 삐끗하고 이런 과정을 수년간 거치면 내부 신호와 연결이 끊기는 게 당연한 결과겠죠? 내부 신호와 연결이 끊기면서 비정상적인 식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는 습관을 찾는 거예요. 오랜 시간 무음 처리했던 내부 신호와 다시 연결되어야 하고 그 신호를 신뢰할 수 있어야만 직관적 식사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신뢰는 단번에 쌓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타인과 신뢰를 어떻게 쌓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생애 동안 자신과 소통을 하지 않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수만 번 하고 그 약속을 수만 번 깼기 때문에 자신과의 신뢰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쌓아야겠죠. 그 5번째 원칙이 포만감을 존중하라입니다. 내부 신호를 존중해서 배가 고플 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하고 배부를 때 수저를 놓는 식습관을 가졌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체와 명료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편안한 포만감은 개인마다 달라요. 의식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더 먹을지 그만 먹을지 스스로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지킨 상위 규칙 2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의식적으로 먹으면서 포만감이 들면 식사를 멈춘다가 상위 규칙 중 하나인데 포만감을 주는 요인은 음식의 종류, 배고픔의 정도,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포만감을 주는 요인은 섬유질, 복합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포함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단일한 식사는 포만감이 없다는 거예요. 마카롱 5개 또는 크로와상 빵 5개를 먹는다고 가정해볼게요.
배가 부르신가요? 배가 부른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부를 것 같은데 옛날에 저를 생각해봤을 때 안 부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마카롱 5개 그냥 껌으로 먹었었거든요. 하지만 마카롱 2개랑 우유를 먹으면 배가 또 금방 찹니다. 일단 단일한 메뉴를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음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되고, 포만감을 느낄 수 없어서 가식하기 가장 좋은 음식은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에요. 과자 같은 종류, 헛배 부르는 음식. 배가 잘 안 불러서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칼로리는 높은데 영양가 낮은 식품들, 이런 식품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음식을 먹으면 과식하게 되고 조절이 안 되는 걸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터득하자는 거예요. 단독으로 먹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탄수화물과 지방이 없는 단일한 메뉴 또는 설탕 종류 음식을 먹을 때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많은 양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만감이 들어간 요소를 첨가하면 되겠죠. 탄수화물, 지방, 섬유질이 들어가면 포만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요. 제가 보디빌딩 식단으로 바프도 준비해보고 지방의 비율이 높은 고등어나 계란, 올리브 오일을 적극 활용한 식단으로 바프도 준비해봤는데 지방이 낮은 식사는 극심한 허기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건강한 지방을 넣어주면 든든함이 오래 지속되고 극심한 허기가 전혀 안 생겨요. 지방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육회를 좋아하는데 육회를 단독으로 잘 안 먹는 이유가, 육회는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그거 단독으로 먹으면 진짜 1kg 먹어야 배가 찰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그럼 그 많은 양을 씹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턱 아프고. 그래서 포만감을 주기 위해서 수분이 있거나 탄수화물과 지방이 있는 요소들과 섞습니다. 미역국, 밥, 계란찜, 그리고 배랑 치즈 주잖아요. 그거랑 같이 함께 먹으면 적절한 양으로도 만족감과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식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포만감도 챙기고 영양도 챙기고 적절한 양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일하게 식사를 구성하지 말자. 최대한 다양하게 먹자. 제가 음식을 선택하는 기준은 포만감을 적절히 채워주면서 만족감을 주는 음식인데요. 이 단계까지가 잘 되면 그 이후에 영양을 고려하는 식사는 자동으로 됩니다. 직관적 식사자가 되면 포만감, 만족감, 영양 3가지 균형을 맞춰갈 수 있어요. 하지만 첫 단추인 스스로에게 모든 음식을 허락한다가 안 되면 계속 강박에 시달려야 됩니다. 모든 음식을 허락하고 포만감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음미하는 식사를 해보세요.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나에게 최고로 만족도가 높은 식사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돼요. 자신과 대화를 해보면서 내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식사 구성은 뭘까? 자신만의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누구는 카니보어가 더 맞을 수도 있고, 누구는 저탄고지가 편할 수도 있고, 누구는 보디빌딩 식단에 적응하기도 하고요. 목적과 생활 방식, 습관, 음식 선호도 각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먹는지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자신과 대화하면서 만족감이 높은 식사를 찾아보세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일에 집중하고 싶은 사람이라 낮 동안은 졸리지 않기 위해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식사를 합니다. 식사 종류는 먹고 싶은 걸 먹되 포만감을 많이 안 가져가고 최대한 자연식을 먹어야 속도 편하기 때문에 이런 조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만족감이 높은 식사를 해요. 저에게 만족감이 높은 식사의 조건은 먹고 싶은 음식을 꿀잠을 사소할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먹는 거예요. 규칙이 많이 없습니다. 치킨 먹고 싶으면 치킨 먹되 무랑 밥이랑 같이 먹고, 육회 먹고 싶으면 배랑 밥이랑 같이 먹고, 하여튼 절대 단일하게 먹지 않아요. 단일하게 먹으면 배도 안 부르고 만족감도 떨어집니다. 자신이 포만감을 인지하고 스스로 식사를 멈추는 능력을 되찾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포만감이 덜 들더라도 적절한 양을 먹었다 싶을 때 만족감이 들어서 멈추게 됩니다. 직관적 식사자가 되세요, 여러분. 플러스로 제가 포만감과 만족감을 높이는 식사 방법을 제 경험에 빗대어 3개 정도 공유해드리면, 제가 불닭볶음면을 좋아하는데 과거에는 불닭볶음면 2개 끓이고 밥까지 비벼서 계란 2개 말아서 먹던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1개 다 먹는 애도 있는데 낮에는 밥만 먹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졸리니까. 그래서 불닭볶음면 2분의 1만 끓이고 돼지고기나 닭가슴살 같이 먹어요. 이러면 식감이랑 풍미도 있어서 만족감과 포만감 둘 다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점심을 먹을 때 피낭시에 스콘, 앙버터 이런 빵 종류랑 라떼랑 같이 먹습니다. 우유랑 함께 빵을 먹으면 포만감이 더 일찍 느껴지고 먹다가 배부르면 남기거나 포장하거나. 근데 카페라떼가 먹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예측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정도 양이랑 카페라떼랑 먹었을 때 적절했는데 오늘은
아메리카노로 먹으니까 적절한 양을 먹었다 싶으면은 식사를 멈춥니다. 자동으로 돼요. 직간접 식사자가 되면. 치킨을 먹을 때도 치킨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치킨 무나 밥을 같이 먹어서 포만감을 채워줘요. 저는 숯불치킨을 좋아해서 숯불치킨에 떡살이 무조건 추가해서 먹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포만감을 느끼게 해줄 요인들이 다양하다는 점을 꼭 인식하시고 스스로 자신의 식사를 피드백하면서 최고로 만족도 높은 식사를 찾아내보세요. 참고로 제 모태마른 지인은 배를 채운다는 느낌이 아니라 허기만 없앤다 그런 느낌으로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밥 조금 먹고 콜라 두세 모금 먹으면서 식사를 마무리해요. 포만감 갑자기 확 올라오게. 하여튼 저는 따라 해봤는데 제가 콜라를 안 좋아해서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면서 실험을 해보세요. 지금 5번째 원칙을 알려드리는 중인데 다이어트 사고방식에 벗어나고 배고픔을 존중하고 음식과 화해하고 음식경차를 제거했다면 박탈감은 사라진 상태여야 합니다. 4번까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박탈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포만감의 신호를 존중할 수 없게 됩니다. 남들이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뭐가 안 좋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기 전에 스스로 내부 신호를 신뢰할 수 있는 직관적 식사자가 되시길 바랄게요. 직관적 식사자가 되면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잘 선택하게 되고 강박이 없어집니다. 멈춰야 할 때를 스스로 판단하게 돼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한 문장은 제 삶의 태도와 행동을 단번에 바꿔준 아주 명료한 문장이에요. 감정, 습관, 본능은 의식보다 우위에 있다. 감정, 습관, 본능은 의식보다 우위에 있다. 감정, 습관, 본능이 의식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면 그것들과 싸우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곧바로 제거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나쁜 습관으로 이어질 것 같은 행동은 알아서 경계합니다. 그리고 절대 본능을 억압하지 않아요. 대신 건강한 방식으로 조절하려고 해요. 무작정 참아, 안 돼, 하지 마 이런 근거 없는 부정문들이 나의 정신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경험으로 아시죠? 그러니까 감정, 습관, 본능은 의식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의식을 잘 사용해서 감정과 본능을 잘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의식을 정말 잘 사용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원칙 1에서 5까지 이렇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사고방식을 일단 버리고 배가 고플 때 스스로에게 진짜 먹고 싶은 음식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해준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음미하면서 먹는다. 식사할 때 잠시 멈춰서 배가 어느 정도 찼는지 확인하고 얼마나 더 먹으면 배가 부르겠다 예측한다. 그리고 배가 부를 때 수저를 놓는다. 이렇게 내 식사를 몇 끼마다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포만감을 안 주는 음식을 먹을 때 인지하고 있으세요. 포만감이 안 느껴지니까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을 먹을 위험이 있다. 이렇게 미리 예측하게 되면 내가 적절한 양을 알아서 조절하게 됩니다. 아니면 애초부터 포만감을 안 주는 음식을 먹을 때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해서 식사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좋은 식습관을 장착하려는 정직한 훈련만이 진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요행이 아닌 제대로 훈련해서 식습관을 고쳐봅시다. 원리를 알고 올바른 순서로 당장 행동에 옮기고 싶다면 브레인 PT를 참고해주세요. 자신과 무너진 신뢰를 쌓는 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우리는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습니다.